DOD의 창업 다마고치. 프리랜서 1인 디자인 스튜디오. 과연 사업자를 내야 할까? 간이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최준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널을 구독한 시청자분들이 1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프리랜서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학생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과연 사업자 등록증 내야 하나? 굳이? 왜냐면 원천세를 떼고서 그냥 실제로 그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꼭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게 세금이 따라다니는데요. 네.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사업자를 미등록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고요. 만약에 프리랜서 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이유는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아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 분들께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아마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프리랜서를 통해서 원천세를 띄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기업들은 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거든요.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세를 나중에 물지 않기 위해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원천세를 떼고서 자기가 수입을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프리랜서인데 사업 등록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큰 틀에서 소득세는 비슷한데 네. 그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제 인적 용역자라고 하는데 세법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이 없고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분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이제 제공할 때 그분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프리랜서를 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나요? 그렇죠. 프리랜서 분들은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네, 소득세만 내시게 되시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실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고 소득세는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내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했었을 때 10%의 부가세 금액을 더해서 청구를 하고 그렇죠. 클라이언트 분들은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저한테 주시게 되면 저는 그걸 10%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낼 때 부가세 10% 내는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은 애초에 청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고 받을 때도 부가가치세 안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내지 않는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맞습니다.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낸다고 했었을 때 이것도 처음에 엄청 많거든요. 간이 사업자, 일반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이가세자라는 제도가 소규모 이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는 건데 현재는 이제 4,800만 원 매출이 1년에 이하면은 이제 해주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에 지금 나온 게 한 8천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바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가가치세는 아무래도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가세자보다는 적게 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간이사업자면? 그렇죠. 근데 간이가세자 이제 사업자를 하시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세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보통 세금계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말 그거네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가 있지만 그런 약간 또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프리랜서랑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디자이너 분들께서 간이사업자를 할 이유가 크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많으실 테고 그러실 바에는 그냥 편하게 프리랜서로 하시는 거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이가세자로 할 거면 그냥 프리랜서를 하지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 내서 간이가세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이가세자가 되려면 이제 세법이 개정된다고 가정하에 1년의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기간 같은 거에 대한 그 제약은 있나요? 몇 년 후까지는
간이가세자로 머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안 된다. 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가세자랑 다르게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으면 다음에 절반 되는 여름에 아마 일반 가세자로 자동으로 바뀌시게 됩니다. 내 매출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예. 바뀌고 근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면 계속 예, 간이가세자로 유지가 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거의 간이가세자로 나오게 되면 세금계산 발행 못하고 네네네. 하지만 사업자는 있고 그렇죠. 네. 되게 약간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의 중간 정도 위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그렇죠. 사업자잖아요. 네네. 저도 항상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 어떤 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의 전환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네네. 이 부분이 사실은 얘기를 하면 끝도 없고 밤새 얘기를 그래요? 밤새? 하는 부분인데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율은 이제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이제 적어 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 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사장도 거기에 이제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개념이 월급 받는 개념인 거죠? 법인에서 받는 개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인의 돈을 이제 빼갈 때는 뭐 근로소득으로 빼가던 배당으로 빼가건 빼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 자기 돈이 되고 뭐 집을 사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빼갈 때마다 이제 소득세가 붙게 돼요. 근로소득세가 붙게 되고 배당소득세가 붙다 보니까 뭐 지금 법인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1인 주주로 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큰 틀에서는 세금적으로는 크게 유리하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요? 법인 사업자일 때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의 감면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회사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그렇죠. 내 회사가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이 된과 동시에 회사의 운영에 자금을 쓸 때 그렇죠. 굉장히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오늘은 디자이너 분들 위한 자리니까 뭐 어떤 각종 입찰이나 아니면 뭐 대외적인 신용도 뭐 아니면 뭐 지점을 좀 이제 만들겠다 뭐 그런 계획이시면은 법인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회사 붙어 있는 것과 그냥 조금 느낌이 그렇죠. 다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사무실을 하다가 법인을 했는데 뭐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법인이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신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그렇게 물론 이제 더 들어가면은 뭔가 복잡해지겠지만 단편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그냥 매출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금을 많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법인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이.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일반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세 가지 정도의 세금이 이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시. 맨날 얘기하시는 거지만 전 들어도 맨날 머리 아파요. 아무튼 그런데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7월에 신고하시게 되시고요. 1월에서 6월까지 했었던 거를 7월에 내고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그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발생한 부분을 1월 25일까지 1월에 내는 거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납부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4월하고 10월에 이제 예정고지라고 해가지고 냈던 거의 반을 이제 본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서가 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뭐 두 번 내는 거예요? 4번 내시게 될 거예요. 근데 4번. 뭐 적자나시면은 환급도 받으시기도 하시니까. 근데 환급 받게 된 상황이 오면은 안 좋은 거죠? 네, 안 되죠. 뭐 돈 받을 때 좋기는 한데 요즘에는 사업이 안 좋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네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전년도에 대한 영업소득세를 다음에 5월에 신고하시게 되시는데 디자이너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사업자 있으신 분들 매출이 5억이 넘으시면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6월 말까지. 돈 많이 내니까 좀 유예기간 더 주는 건가요? 그렇죠. 좀 계산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가가치세는 내 매출의 10%라고 신기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종합소득세에 대한 번 거에 대한 세금인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그 아까 말씀하신 부가가치세도 10% 다 내는 건 아니시고요. 본인이 사신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공제해서 납부하게 되시고. 원천세는 전달에 발생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뭐 사람을 고용하거나 뭐 아니면 프리랜서 분께 3.3% 띄고 주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될 거죠. 이거 되게 또 초등학생한테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나요?
지금 사업자분들께서 네. 사업에 관련된 이제 세금, 국세는 거의 다 이제 자진 신고,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하고,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고,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자진 신고 세금이세요. 진짜, 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면 신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뭐 서류에다가 직접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홈택스가 워낙 이제 발전되고 네.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전자신고를 홈택스를 통해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시고. 이게 진짜 이게 자진신고 해가지고 하는 게 한 1년에 몇 번씩 막 이렇게 하면 그쵸. 일일이 챙기기가 되게 네. 버겁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요거를 아무래도 이제 어렵다 보니 그 세금 신고를 놓치게 되면은 가산세가 바로 그죠.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신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 세무사분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 이제 제때 신고를 대신 해주시고 제가 굳이 뭐 샀는지 영수증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그렇죠. 다 매입에 대한 네. 부분들을 네네. 감면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장료를 이제 받으시는 거고. 내가 번 거 다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매출에서 나 사업하느라 컴퓨터 샀어. 네네. 나 사업하느라 뭐 차 리스했어. 그렇죠. 이런 거 다 예. 되잖아요. 그럼 지출증빙 같은.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업과 관련됐다면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컴퓨터를 사던가 카메라를 사시던가, 그렇죠. 뭐 드로잉 펜을 관련된 사시던가, 펜, 뭐 그리고 만약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출장 가실 때 뭐 사업과 관련돼서 운전한 부분은 또 주유비 뭐 이런 것들 다. 비용이 인정이 되고요.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쓰시는 거, 현금 영수증, 그리고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3만 원 이하. 이거를 그리고 뭐 청첩장 같은 그 경조사도 파는 경조사 증빙 같은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결혼식. 갔다던가 절세하는 좀 꿀팁이 있다면 이거 좀 뻔한 얘기긴 한데요. 뭐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출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일단은 중요하시겠죠. 뭐 인테리어 할 때 뭐 부가세 안 받을 테니까 현금으로 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내시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부가세세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뭐 신용카드 쓰시는 거야 어차피 다 집계가 되니까. 뭐 그런 지출 증빙들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요즘에는 뭐 IRP나 뭐 노란우선공제 같은 거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그래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은 왜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담당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세금 신고는 혼자 해도 되시기는 하시는데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시면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이제 뭐 각종 공제나 감면 같은 걸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7,500만 원 매출이 넘으시면은 디자이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가 되세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복식부기, 부기 장부. 어려운 부분인데. 부기온에는 막 이런 거 같은데. 복식부기 장부가 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는 게 뭐죠? 너무 힘든데 뭔지? 차변 대변 이제 막 해가지고 하는. 차변 쾌변? 폼을 나 붙을 것 같은데 CG로. 매출 1억 5천 이상이시면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세무 대리인, 그러니까 세무사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지 적법한 신고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1억 5천 넣으면은 내가 그냥 자진 신고 내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세무사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디고디 원찬을 통해서 만약에 저 기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장료 할인이 가능합니까? 기장료 DC 됩니까? 디고디 원찬 물론 가능한데요. 조금 이거 해주신다고 하셨죠? 다른 분들 받는 기장료보다 해주셔야 됩니다. 잘 챙겨주시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제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요 박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모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광고도 아니고요. 자, 잘했죠? 디고디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세무법인 다승 최준수 대표님한테 편하게 이메일을 주시고 꼭 디청자라고 디고디 원찬을 보고 연락했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클로징 할 때 이게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디고디. 아유 감사합니다. 디고디.